안녕하세요, 안과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중고 화물차 키로수가 전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지 한번 볼까요? 앞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주에서 온 와이드캡입니다. 2015년식의 키로수는 약 한 55만 키로, 가격은 제가 3,500만 원이라 했는데요, 와이드캡이 좀 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옆에 차량은 메가트럭이에요. 저희 상사에 이제 어제 막 들어와서 세차도 안 한 상품화하기 전 상태입니다. 와이드캡 이렇게 저희가 이제 상품화 작업을 해놔요. 제주도에서 온 차 앞에 전면 도색을 하고 적재함 철판 가리를 하고 판매하신 분이 와도 타보지 않는 이상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일단 와이드캡하고 메가트럭하고 딱 그냥 봤을 때 더 크죠. 와이드캡이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야 돼요. 메가트럭을 보면은 1층, 2층, 3층만 올라가면 됩니다. 차가 좀 낮아요. 메가트럭은 보면은 앞타이어하고 뒷타이어하고 타이어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와이드캡은 앞타이어가 크다, 이렇게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구별할 수가 있죠. 이제 2016년식 메가트럭이에요. 정말로 인기 많은 메가트럭이고 키로수가 약 20만 초반대 키로수를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상품화 만들어 놓고 판매한 가격은 이제 5천만 원이에요. 수년간 매매를 하면서 메가트럭이 30만 이하 매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볼 게 없는 차량이에요. 공장에서 자가용을 썼어요. 차 상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를 매입을 하러 갈 때 출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차는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차를 매입을 하러 가가지고 경유일터를 한번 봤어요. 경유일터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사장님 소모품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료 라인을 다 정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현대자동차 실수가 아니라 전차주분이 조금 관리를 소홀히 했다. 전차주분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전차주분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투싼 쇳가루가 돌아가지고 양산의 하이테크에서 150만 원 주고 싹 수리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사고차라고 해야 될지 무사고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판단 한번 해봐요. 일단 본네트를 열었을 때 본네트 안쪽에 사고는 없어요.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본인 공장에서 본인 지게차 갔다가 본인 차를 친 거예요. 근데 사실 도색해놓고 하면은 몰라. 내 차 갔다가 내 차를 박았는데 이거를 사고차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하죠. 내가 길 가다가 혼자서 발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걸 사고라 하나? 사실 진짜 화물차는 반바하고 본네트 교환 정도는 사고차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 차의 문제가 뭐냐, 중고차 사러 가가지고 잘 보세요. 밑에는 딱 맞는데 저 위로 가면은 갈수록 벌어졌어요. 문짝이 벌어졌단 말이야. 이런 차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미세하게 벌어졌단 말이야. 이게 눈으로 잘 안 보이면은 문을 열어보면 돼요. 문이 수동문이어야 되는데 문이 거의 자동문이다. 문을 살짝만 당기면 문이 확 열려요. 자동문처럼.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차 사러 가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살살 한번 열어보세요. 살살. 요거 열어볼게요. 안 열리잖아요. 문짝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자동문으로 된 거고,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고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자동문이면 더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은 고속도로 달리면은 풍절음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시끄러워. 바람이 여기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내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바람이 들어오진 않지만,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오진 않지만 시끄러워요. 풍절음이 시끄러워.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밀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여기 사고 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문짝이 벌어진 거는 참 아쉽습니다. 도색도 해야 되고 조금 손을 봐야겠죠. 이제 상품화 진행 예정입니다. 이 차도 한번 에어탱크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어탱크에 바람 한번 빼보면은 정상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가 수분기가 안 찼다. 이게 정상이다. 그럼 이제 상품화를 해야 되니까 정비공장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를 보러 갔을 때 짐이 실려 있었거든요. 제가 시운전을 못 하고 와서 이제 시운전을 하러 갑니다. 지금 차주분이 이제 그 연료 개통 라인은 정비를 해놨는데 터보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약간 좀 의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터보에 약간 좀 오일이 좀 비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메가트럭이 지금 22만 킬로도 안 탔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경우에는 메가트럭에 보면은 이 파워 버튼이 있거든요. 이 파워 버튼을 계속 키고 다니셨더라고요. 기아 변속을 좀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항상 1단 출발합니다. 1단으로 출발해가지고 RPM 2000 넘어가면 2단, 또 RPM 2000 넘었을 때 3단, RPM이 뭐 2200, 2300에서 변속을 하면은 1단에서 2단 변속했을 때 다시 RPM이 1500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2단에서 2200, 2300 RPM 사이에서 기아를 3단으로 바뀌면은 다시 1500 RPM으로 맞춰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단으로 스타트해서 RPM이 1500인데 2단으로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1500에서 기아를 2단으로 변속을 하면은 RPM이 1000 이하로 떨어져요. 2단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RPM도 1500에서 바꿔요. RPM이 1000 밑으로 떨어져요. RPM을 조금만 쓰면서 연비 주행을 하겠다. 이게 과연 연비가 좋을까? 그렇게 탄다고 해가지고 연비가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기아 변속을 했을 때 기아에 맞는 RPM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2단에서 RPM 2000 이상에서 변속을 하면은 RPM 다시 1500. 그리고 3단에서 RPM 2000 넘어간 다음에 4단으로 변속하면은 다시 RPM 1500. 그리고 4단에서도 마찬가지. 2000 RPM 이상에 했을 때 기아를 5단으로 변속을 했을 때 다시 1500으로. RPM을 계속 1500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2단으로 가다가 제가 1500에서 이렇게 변속을 해볼게요. RPM 1500에서 3단으로 변속을 해요. 그러면 힘이 딸리죠. RPM 1000으로 변속이 돼요. 또 3단에서 RPM이 1500인 상태에서 4단으로 변속을 해요. 그러면 또 1000으로 떨어져요. 너무 이제 RPM이 기아 변속을 했을 때 10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차가 힘이 딸리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또 4단에서도 마찬가지고 5단으로 변속을 하면은 또 1000 밑으로 떨어져. 그 차가 이제 부부부 떨면서 이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기아 변속을 좀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차주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시운전하는 거를 제가 옆에 타고 있어요. 제가 옆에 왜 타고 있냐면은 차를 훔쳐갈까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모르시니까 제가 옆에 타고 이제 운전하는 걸 보면은 진짜 뭐 기아 변속을 너무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거는 안 좋다. 수동 미션 타고 다니실 때는 항상 초록색 칸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빈 차로 제가 시운전을 하는 거고 짐이 실려 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제가 사실 화물차에 제가 막 이렇게 10톤씩 싣고 운행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짐 실은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빈 차인 상태에서는 기아 변속을 할 때 약 한 20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기아 변속을 하셔라. 제가 한 10년 전에 마이티를 타고 강원도 올라가다가 차가 한번 퍼진 적이 있어요. 차가 왜 퍼졌냐? 터보가 나갔다 하더라고요. 화물차에 잘 모를 때 마이티 타고 올라가면서 상품화 해놓은 마이티였어요. 엔진도 보링을 해놓은 마이티였는데 강원도 올라가면서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다 그냥 5단만 놓고 그냥 쭉 갔어요. 기아 변속하기 좀 귀찮으니까 힘이 딸려도 5단, 힘이 남아도 5단, 힘이 남았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냥 기아 변속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5단 놓고 쭉 갔습니다. 그냥 쭉 가다가 양산에서 원주 지나가지고 차가 그냥 쓰더라고. 삐 하면서 그 갓길에 세우고 보니까 그때 탑차였는데 탑차 뒤에 그을음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 나는 저 왜 그런가 싶었는데 터보가 나가가지고 오일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오일이 뒤로 친 거죠. 차는 앞으로 가고 오일이 떨어지니까 오일이 쳐가지고 마이티 탑차 뒤에 완전 시커멓더라고. 그때도 제가 이제 운전을 좀 미숙하지 않았나. 풍력에 맞는 기아 단수를 넣어야 되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뭐 4단으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차가 퍼졌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희 사장님이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차가 퍼지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난 정성적으로 운행했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운전 미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수동 미션 기아 변속 하실 때는 내가 연비 주행 한다고 저 RPM으로 계속 운행을 하겠다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정한 RPM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같은 데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2000rpm 왔다 갔다 할 때 기아 변속 하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게이지를 봐도 1000에서 1900rpm이 초록색 칸이고 되어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1900rpm에서 기아 변속을 하라고 이제 권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RPM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기아 변속을 하면은 기아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자기 RPM이 안 맞는 상태에서 기아 변속을 하면은 이제 기아가 끄르르 거리죠. 지금 메가트럭 7m40짜리도 편도 4차선 도로인데 1차선에서 유턴을 해도 차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큰 차 25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턴할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양산에 이제 하이테크 정비 공장 가가지고 차량 이제 올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6년식 메가트럭이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고 양산에서 메가트럭을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양산의 하이테크에 왔습니다. 여기 정비사님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정비해가지고 이쁘게 도색도 하고 상품화 만들 예정이니 혹시라도 차가 메가트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완벽하게 정비된 차량을 또 한 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